미녀들의 바둑 수당 제1회 BMBK입의 여자아마 연승 최강전의 진행을 맡은 서하선입니다. 해설의 송태곤 구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조시현 선수의 5연승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그 기운을 이어받아서 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조시현 선수가 지금 굉장히 탄탄한 기량으로 좋은 내용으로 승리를 가져가고 있고, 하지만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해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 계속 이긴다는 건 어렵거든요. 지금 운까지 잘 따라주고 있으면서 기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국에 앞서 대회 개요와 출전 선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K바둑에서 주최 주관하고요. 대회 기간은 올해 4월 4일까지입니다. 네, 경기 규정이 다른 대회랑 조금 다른 점이 있죠.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라 승자가 다음 대국자를 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승 상금은 300만 원이고요. 3연승 시 연승 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오늘 대국하는 김세영 선수와 조시현 선수의 모습인데요. 네. 지금 조시현 선수가 굉장히 많은 언니들을 지금 꺾고 연승을 계속하고 있고, 과연 이 연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아직 뒤에 쟁쟁한 선수들이 많이 남아있죠. 네. 네, 오늘의 두 선수 만나보고 왔는데요. 두 선수가 오늘 첫 대국이라고 해요. 네. 오늘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시현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방송 바둑이 굉장히 익숙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내용도 출중하고요.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조시현 선수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김세영 선수가 굉장히 바둑을 오랜만에 둔다고 해요. 오랜만에 두면은 일단 경기 감각이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굉장히 자유로운 발상으로 좋은 수들을 많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주목해서 경기를 보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두 선수의 대국 너무나 궁금한데요. 대국장에서 바로 만나보시죠. 조시현 선수입니다. 네, 기력 1단인데요. 네,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기력이 1단인 이유는 다른 대회에 지금 입상 경력이 없기 때문이지, 실제 기력은 6단에서 7단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항상 또 이야기하는 거지만 단점, 장점과 단점 할 때 이제 단점 부분을 수익기로 뽑았는데 그렇기에는 굉장히 치열한 바둑을 즐겨둬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세영 선수인데요. 기력은 6단이고요. 기풍은 전투형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제 장점을 자유로운 발상을 뽑았는데, 재미있는 것이 이제 장점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네. 자유로운 발상을 즐겨둔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어떤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1회 BMBK입의 여자아마 연승 최강전 7국입니다. 네, 돌가리기 결과 조시현 선수의 100번, 김세영 선수의 흑번입니다. 김세영 선수인데요. 네, 기풍 전투형이고요. 장점은 자유로움입니다. 많은 여자 선수들이 약간 전투형의 기풍을 가진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대체적으로 여자 아마추어 선수들의 대국을 보면은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무난하게 끝나는 바둑은 거의 한 판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조시현 선수이고요. 기풍은 유연한 바둑입니다. 오늘은 과연 또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약간 피곤해 보이는데요. 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기량적으로도 조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한 시간은 각자 20분에 초읽기 30초 3회로 이루어집니다.
조시현 선수는 네, 오늘 100번을 잡았는데요. 지금까지 뭐 100번으로 계속 물론 한 번 흙을 잡긴 했지만 뭐 네. 100번으로 계속해서 뭐 연승을 거뒀고 선수들이 확실히 뭐 최근에 이제 그 유행하는 네. 바둑을 많이 따라하는 것 같아요. 네. 3-3이 정말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각선 포석인데요. 대각선 포석도 사실 뭐 자주 나오진 않아요. 보통 그쵸. 이제 대각선 포석의 경우는 네. 이제 뭐 실리보다도 일단 돌이 지금 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투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네. 역시 공격적인 기풍의 김세영 선수가 네, 대각선 포석을 들고 나왔는데요. 지금 뭐 선수들이 얼마나 뭐 실리에 민감한지를 네. 보여주는 지금까지의 모든 돌들이 화점이 하나도 없어요. 네. 조시현 선수는 이 대회에 처음 참가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까지 실리파는 아니었는데 태국을 거듭할수록 이렇게 두는 것이 좀 더 뭐 나의 기풍에 맞다라든지 네. 아니면 이렇게 두는 것이 승률이 좋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했는지 판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굉장히 실리를 많이 차지하는 그런 쪽으로 바둑을 둡니다. 네. 지금 김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대각선 포석으로 좀 적극적으로 두겠다 이런 뜻은 있지만 돌의 위치들이 다 지금 낮은 곳에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선수가 공격적이다 이런 느낌은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김세영 선수는 뭐 수상 경력도 굉장히 화려해요. 김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어린 나이 때 영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저보다는 뭐 좀 누나죠. 네. 네, 같이 했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뭐 대회에 많이 참가를 하고 있진 않지만 예전에는 우승 경력만 10회 이상 될 네.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출중한 그런 선수입니다. 네. 네, 지금 좌상기 쪽에 김세영 선수가 정석 진행을 했죠. 네. 이렇게 됐을 시에는 뭐 정석으로 보면은 보통은 이것까지 이렇게 두어주는 것이 보통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상기 쪽을 걸쳐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우상기 쪽을 걸쳐 가겠네요. 우상기 쪽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두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은 지금 비어있는 귀 쪽인 이 우상기 쪽을 걸칠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 좀 평범하게 네. 가야겠다 하면은 아직 정석이 확실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변 쪽으로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바로 좌변 쪽을 가는 거는 어떤가요? 네, 지금 눈목자로 걸쳤는데요. 네, 나를자로 걸치지 않고 눈목자로 걸쳤는데 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멀리 걸쳤잖아요. 네. 그렇다는 것은 전투를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네. 이런 뜻으로 보면 돼요. 눈목자 걸침 같은 경우는 흙이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전투가 일어나지가 물론 뭐 전투가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는 아니지만 일어나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 눈목자 걸침했는데 네. 이곳으로 받는다면은 두 칸 정도로 둬서 조시현 선수의 생각은 상변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네. 우상기 쪽을 걸친 이후에 벌림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어가겠다. 지금 이런 뜻이고요. 하지만 흙이 이렇게 둔다고 해서 좀 이상해, 잘못 뒀어.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 네. 저것도 하나의 정석이기 때문에. 네. 흙이 협공을 했을 경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석입니다. 네. 백이 실리를 차지하고 흙이 두터움을 차지하는 정석인데 이 정석을 그대로 수순을 똑같이 가게 된다면은 선수는 백이 잡아요. 아, 백이 잡아서 이곳을 딱 벌린다면은 자연스럽게 흙의 이 세력을 네. 견제하는 너무 좋은 곳에 두기 때문에 오. 지금 같은 경우는 흙이 오히려 이 정석은 별로 두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네. 역시 입구자로 두었고요. 무난하게 벌리겠죠? 그렇습니다. 백이 이제 이곳을 둔다면 흙은 뭐 하변 쪽 모양을 키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변 쪽 모양을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화점 자리로 둬서 상대가 날일자 하는 곳의 반대쪽을 네. 막아서 벌리는. 그러니까 하변 쪽으로 날일자를 한다면 이렇게 두고요. 만약에 네. 백이 우변 쪽으로 날일자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반대쪽을 막고 이렇게 벌리는. 지금은 이 어깨 짚는 이 화점으로 두는 정석 선택이 뭐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하변을 벌렸네요. 네, 우하기 쪽을 건드리지 않고 지금 이런 수는 딱히 뭐 정석은 아니지만 똑같이 마주보고 있는 자리의 가운데를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저 수는 뭐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 백은 어디가 가장 큰 자리일까요? 백은 뭐 여러 가지 작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백의 입장에서 뭐 이곳을 이제 걸친 이후에 좌변 쪽을 두는 것도 역시 무난한 진행이고요. 네. 언제든지 백은 여기 두는 것도 하나의 정석이에요. 네. 아까 전처럼 막지 않고 이렇게 두 칸 띄는 것도 또 하나의 정석이거든요. 실리는 흙에게 내주었지만 중앙 쪽 모양을 차지하는 정석입니다. 네. 조시현 선수의 생각은 흙의 모양을 조금 삭감을 하겠다. 지금 이런 뜻이고요. 네. 똑같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김세영 선수 바둑기풍이 전투형이라고 했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송혜슬 선수의 기풍이 진심형이었죠. 네, 사실 뭐 기풍은 뭐 그런 기풍은 원래는 없죠. 예, 이제 보신 뭐, 적 없으시죠? 처음 보는 거고 보통은 이제 뭐 가장 많이 나뉘는 게 실리형, 뭐 네. 공격형, 뭐 흔히 많이 하는 게 최근에 이제 프로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기풍은 선실리 후 타개. 그러니까 네. 실리를 많이 차지하고 타개하는 바둑으로. 사실 예전에는 공격형의 바둑들을 굉장히 많이 뒀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리를 빼앗기고 공격을 실패하는 순간 네. 그 다음에 그걸 좀 만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최근에 이제 프로 기사들 같은 경우는 실리를 차지하고 타개하는 바둑을 많이 두고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바둑을 즐기시는 이제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는 바둑의 재미 중에 하나가 또 상대도를 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두는 바둑을 굉장히 즐겨 두십니다. 네. 지금 조시현 선수의 생각은 네. 뭐 어느 쪽을 막아서 집을 짓기보다는 일단 이 한 점, 이 흙의 모양을 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네. 사실 김세영 선수가 네. 공격형 기풍이라고 그래서 흙을 잡았길래 좀 네.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공격형의 기풍인 선수들이 모양을 좀 흙번일 때, 특히나 흙번일 때 크게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상대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공격하는 그런 바둑을 굉장히 많이 두는데
분명히 공격형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네. 엄청난 실리형 이런 바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좀 봐왔잖아요. 그렇죠. 초반에 항상 무난하게 두다가 어느 순간 너무 이렇게 휘몰아치니까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좀 치열하고 또 재밌는 전투 바둑이 나오지 않을까. 네. 네. 네, 지금 조시현 선수 같은 경우는 역시 네. 지금 원하는 그림은 이 흙을 견제하는 데 있어요. 네. 지금 백이 어느 정도 벽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날일자 모양으로 어떻게 보면 걸쳤다고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두니까 하변의 흙 모양은 굉장히 많이 지워졌습니다, 지금. 네. 그 대신 저 흙 한 점이 또 벌리게 되면 안정을 취하는 게 아닌가요? 흙이 먼저 있었던 돌이기 때문에 백이 저 한 점을 공격한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워요. 흙의 경우는 글쎄요, 그냥 모양을 잡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네. 뭐 두 칸 벌리는 것도 가능은 해요. 하지만 백이 이 자리를 막아가게 되면은 흙돌이 있었던 곳에서 너무나도 백이 깔끔하고 두텁게 모양을 정리하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진행하는 것은 별로 두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흙 쪽에서는 그래도 일단은 이런데 이제 날일자로 해서 이 백돌의 공격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데 날일자를 하고 백이 한 칸 정도로 지킨다면은 그때 자세를 잡는 이런 진행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흙의 경우 뭐 이렇게 무난하게 둔다고 해서 그 수가 뭐 실수가 되거나 뭐 그것 때문에 바둑이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래도 덤이 부담되기 때문에 흙 쪽에서는 상대 백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바둑을 두려는 게 좋아요. 네. 김세영 선수도 지금 조시현 선수가 좌하기 쪽 이렇게 뒀던 것처럼 똑같이 두는 것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두고 뭐 한 칸이나 날일자로 두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리를 두는 것도 뭐 하나의 작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두 칸 벌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아기 쪽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모양을 잡아가는 것이 좀 더 흐름을 타는 수순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방금처럼 진행이 된다면 뭐 집의 균형은 얼추 맞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좌하기와 우하기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나지 않고요. 일단 백의 상변 모양이 조금 커 보이긴 하는데 네. 이곳 같은 경우는 흙이 들어갔을 시에 이 돌을 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막아가면은 아래쪽에서 충분히 자세를 잡아서 살 수가 있고 네. 아래쪽을 막으면은 중앙으로 탈출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변에 있는 백돌은 다 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그에 반면에 흙의 우상기와 좌상기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단단한 집이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서로 뭐 큰 실수 없이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려운 바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역시나 먼저 공격을 했는데요. 그냥 날일자 정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두 칸으로 협공을 했어요. 네. 굉장히 적극적인 수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백의 경우는 백도 차단을 하는 것은 지금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백의 돌들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이거는 양곤마가 되거든요. 네. 이거는 백이 고생을 자초하는 그런 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백은 뭐 한 칸을 뛰고 같이 뛴다면 이렇게 위로 한 칸 정도 뛰어서 네. 흙이 이 두 점을 잡으려고 하면은 그냥 주면 돼요. 그런가요? 주고 이 백 세력, 뭐 두터운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칸 뛰고 날일자 뒀던 네. 이 돌을 이용해서 이 하변 쪽의 한 점을 공격하면은 이 두 점을 버린 만큼의 효과는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네. 붙여가는 수가 네. 보통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두는 수법이에요. 근데 네. 지금은 사실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길 두고 단수,
네. 이을 때 이렇게 딱 입구자로 넘어가면은 백이 이 돌을 제압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아마 이렇게 된다면 서로 음, 바꿔치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백은 하변쪽 모양을 네. 굉장히 좋게 가져가고요. 반면에 흑은 진짜 이러고 딱 공격을 하면은 김세영 선수가 본인의 기풍을 말했던 공격형 네. 바둑을 줄 수가 있죠. 근데 저렇게 진행되면 또 너무 떨리고, 저렇게 진행은 안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어느 쪽에서 좀 떨릴 것 같아요. 저렇게 진행이 되면. 사실 저는 백쪽이요. 백쪽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서로 조금 부담이 되는 진행이에요. 네. 왜냐하면 백의 경우는 대마가 크게 잡힐까 봐 부담이 돼요. 네, 하지만 맞아요. 흑의 경우는 백에게 너무나도 확실한 실리를 내어주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잡지 못한다면은 정말 뭐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럼 그냥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그쵸. 진행이네요. 네. 조시현 선수도 지금 두 대국자 모두 네. 부담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거의 그 길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백이 그건 좀 무서워 하면서 이런 데로 늘었다가는 일단 하변 쪽 돌이 잘 뭐 살 수 있는지가 첫 번째 관건이고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는데 네. 다 눌리네요. 이거는 정말 뭐 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이거는. 네. 조시현 선수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저기 단수 쳤다라는 것은 아래돌을 살린다는 당연히 살리겠죠. 네, 그렇죠. 이 돌을 가볍게 보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 돌을 버릴 시에 네. 자, 이런 식으로 버릴 시에 여기 단수 쳐놓은 것이 지불이 이득이잖아요. 네, 그렇죠. 흑의 경우는 지금의 진행은 사실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그 이유가 여기 단수 한 번을 이렇게 쳐놨어야지 백이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버리는 수를 두기가 좀 힘들어요. 네. 지금과 다른 점이 뭐냐면 지금은 이렇게 막아가도 흑이 뚫을 수가 있어요. 뚫을 네. 수가 있는데 지금 단수가 쳐 있지가 않잖아요. 네. 나가면 여기를 이어주지 않죠. 이곳을 있습니다. 네. 따내면은 두텁게 눌러서 흑이 뭐 한 점을 잡긴 했지만 백의 외세가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네. 지금의 진행은 김세영 선수가 차단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교환 하나를 해놓지 않아서 백 쪽이 오히려 조금이라도 기분 좋게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흑이 계속해서 나는 무조건 돌을 잡을 거야 하면은 계속 잡을 수는 있어요. 계속 잡을 수는 있는데 네. 흑이 이만큼 잡는 동안 또 외세가 백의 모양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손을 빼고 지금 우하기를 들어갔는데요. 지금의 선택은 어떤가요? 지금의 선택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좌하기 쪽을 계속 건드려봤자 네. 좋은 모양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좌하기는 일단 뭐 공격은 어렵지만 실리로는 그래도 이득을 봤잖아요. 네. 실리로 조금 이득을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곳으로 지금 손을 돌리는 거죠. 네. 지금 저기서 돌을 밀 때 저렇게 오른쪽으로 미는 거랑 아래쪽으로 미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어느 저쪽으로 쪽을 미는 게 정수인가요, 지금? 일단 정석 중에서 이 날일자를 했을 때 정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칸 두고 날일자 두 칸. 네. 어느 쪽으로 밀건 흑이 이렇게 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우측으로 미나 아래로 미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네. 근데 날일자를 할 때 이렇게 반대쪽을 막아가는 정석이 있어요. 그렇게 네. 됐을 경우에 날일자를 하고 세 칸 벌리는 정석이 있는데 자, 지금의 형태는 백이 이 한 점을 공격할 수가 있죠. 네. 자, 반대로 밀어보겠습니다. 반대로 밀고 날일자를 했어요. 지금 이 두 점은 없고요.
흑이 맞고 백이 날일자, 흑이 어딘가 지키게 된다면은 어, 흑이 돌과 돌이 연결하면서 두터워지죠. 네. 그러니까 상대가 돌을 막아갔을 때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쪽으로 미는 것이 정수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조시현 선수가 밀지 않고 그냥 한 칸을 뛰었어요. 네. 지금 김세영 선수가 좌하기에서 보여줬던 정석을 그대로 지금 똑같이 두는 거거든요. 글쎄요, 지금 선택은 조금 찬성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이 정석은 흑이 맞게 되면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흑이 뭐 날일자 정도로 해서 하변 쪽의 모양을 정리를 할 텐데 물론 이렇게 진행이 네. 된다고 해서 바둑이 백이 안 좋다 이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백이 편할 가능성이 높아요. 흑의 선택이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교환 네. 하나를 빼놨기 때문에 하지만 하변 쪽을 굳이 백이 이렇게 둬주기보다는 네. 날일자로 뒀어도 거의 받았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교환을 해놓고 집으로 이득을 보고 난 다음에 우변을 두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살짝 듭니다. 네. 수순이 너무나 중요하네요. 조시현 선수가 하변 쪽 교환을 해놓지 않은 이유는 네.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교환을 해놓고 우변에 두면은 흑이 모양을 먼저 잡아놨으니까 다시 내 돌을 좀 공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날일자와 흑의 이 두 칸, 네. 흑의 돌을 연결시켜주는 악수를 뒀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악수긴 한데 사실 집으로는 뭐 엄청난 득이거든요. 저 네. 교환이. 근데 이 선수 두 대국자 같은 경우는 생각이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김세영 선수 입장에서 여기를 안 둬? 그럼 내가 집으로 이득을 봐야지 하면서 손이 지금 빨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막아가는 진행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두 대국자가 시간은 이제 10분 조금 안 남았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뭐 무난하게 시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요. 네. 선수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딱 전투가 들어가나 물론 뭐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초읽기 시작과 거의 동시에 네. 역시. 아직 초읽기 시작하려면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네. 먼저 지금 돌을 차단하고 나왔어요. 네. 글쎄요. 그곳은 아직 하변에 있는 돌이 안정을 그쵸. 안 잡아서. 조금은 좀 이른 감이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조시현 선수가 이 하변 쪽 교환을 해놓지 않은 것이 굉장히 이득을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근데 반대로 또 흑이 먼저 손이 돌아온다면 저 백도를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왜냐하면 아닌가요? 흑은 여기를 무조건 따내야 되잖아요. 네. 따낼 때 백이 그냥 뭐 평화롭게 둡시다라고 말을 한다면 연결하면 돼요. 네. 연결하면 백의 돌은 두텁습니다. 근데 백이 사실 이 연결보다도 네. 만약 뭐 제가 둔다면 저는 무조건 여기로 흑의 돌을 가르고 공격적으로 둘 것 같아요. 네. 끊어간다면은 물론 여기에 있는 백돌도 위험해요. 하지만 하변 쪽은 네, 너무 크죠. 백이 일방적으로 흑돌을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모양도 굉장히 크고요. 여기로 흑돌을 가르고 왔을 때 전투가 과연 흑이 가능한지 그걸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김세영 선수가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두긴 했는데요. 네. 자, 여기서 조시현 선수의 선택이 네,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의 포석이 마음에 든다, 무난하게 둔다라고 생각한다면 돌을 이을 것이고, 네. 그래도 이건 내가 또 한번 공격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변 쪽을 두겠죠. 근데 정수로 본다면 하변 쪽이 좀 더 네.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조시현 선수가 바둑을 도왔던 모습을 보면 무조건 가를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유연한 바둑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중계를 하면서 봤던 바둑은 과연 유연한 바둑인가 이게 네. 굉장히 적극적이고 치열한 바둑을 즐겨두는 그런 선수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아니면 또 여기서 손을 빼고 다른 곳을 가는 건 어떤가요? 아니요, 다른 곳을 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워낙 하변이 지금 서로 좀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다른 곳을 가려면 다른 곳을 뭐 공격을 먼저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곳이 내가 상대가 어딘가 나를 공격해 왔을 때 진짜 뭐 대마가 위험해질 수 있어 이런 상황이라면 모를까 지금은 하변보다 급한 곳은 없습니다. 네. 아 역시 네 지금은 흑도를 저렇게 좀 이렇게 양분을 해서 네. 공격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가운데가 아니라 한 칸 옆으로 이제 갈라갔는데 네. 똑같은 의미죠. 일단 흑도를 가른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고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 가운데로 두는 것은 정말 양쪽에 비슷하게 좀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근데 네. 여기로 뒀다라는 것은 흑이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도 언제든지 넘어가는 수를 조금 염두에 두겠다. 네.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 두 점에 대한 압박감이 조금 멀어졌기 때문에 흑이 먼저 탈출했을 시에 이 한 점은 뭐 강하게 공격이 가능하지만 이 두 점은 뭐 거의 백의 수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흑도 여기서는 뭐 계속해서 나의 도를 지키는 것보다는 일단은 여길 나와서 두었다는 것은 거의 뭐 끊어 가겠다라고 말한 것과 비슷하거든요. 네. 여기를 끊어서 이 정도로 교환을 시켜놓고 탈출을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또 진행이 된다면 서로 그렇게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바둑은 백이 조금이라도 두기 편해 보여요. 하지만 네. 아직은 초반이고 흑이 좌변 쪽을 이곳을 이제 끊어가서 좌변 쪽 모양을 키워간다면은 분명히 좌변 쪽에서 또 전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바둑은 그때부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뭐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침착함이 초읽기에 들어갔을 때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돼요. 네. 사실 이거는 뭐 프로들도 잘 안 되는 것이긴 한데 그렇죠. 뭐 성적을 내고 뭐 실력이 센 랭킹이 높은 그런 프로들일수록 그런 자기 컨트롤을 잘하죠. 사실 저도 중계를 하면서 말을 이렇게 하는데 네. 실제로 제가 바둑을 둬도 초읽기 들어가면은 정말 뭐 허둥지둥 되고 그렇죠. 프로들도 두려워하잖아요. 마지막 초읽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마지막 초읽기에 프로들도 잘 안 몰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초읽기 몰리는 것은 워낙 최근에 이제 시간이 좀 짧은 대국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는 좀 남겨놓고 두고 싶어 하거든요. 네. 지금 김세영 선수가 끊지 않고 바로 탈출을 했네요. 네, 이렇게 된다면 백 입장에서는 네. 물론 뭐 조시현 선수가 나는 계속해서 좀 공격을 하겠어라고 한다면은 좌기에서 김세영 선수가 했던 것처럼 이 자리가 굉장히 좀 모양이 급소해요. 왜냐하면 네. 백이 딱 뒀을 때와 흑이 붙였을 때 흑이 붙이면 늘어줘야 되거든요. 네. 선수로 흑이 하나를 누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는 이런 모양에서 여기 두는 게 좋은 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글쎄요, 여기까지 두지 않고 네. 그냥 이 자리만 연결하더라도 네. 이 한 점은 뭐 거의 제압이 되어 있어요. 나가봤자 네. 탈출은 가능하지만 백은 연결이 가능하고 흑만 괜히 크게 곤마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백 쪽에서 굳이 우변 쪽까지 여기는 우변 두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땐 괜찮습니다. 그런가요? 네, 여기 이수의 의미는
여기를 지금 굳이 두지 않아도 두지 네. 않고 뭐 다른 데 둬도 그러니까 하변 쪽 집이 굉장히 크게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으로 굉장히 큰 곳이죠. 지금 한 칸은 좋은 자리입니다. 네. 김세영 선수도 이때는 계속해서 좀 내 돌을 지키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좀 끊어서 네. 흙의 모양을 좀 크게 키워나가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장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세영 선수는 지금 또 시합보다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 아, 네. 저도 이제 대국전에 잠시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그 한국 바둑이 이제 국가대표 그리고 육성군 네. 프로 기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제 국가대표들과 육성군의 이제 멘탈 코치를 맡아서 조금 교육을 했었다고 하고요. 명지대 바둑학과 이제 박사 학위까지 이제 마친 이후에 계속 이제 연구를 하면서 지금은 바둑뿐만이 아니라 다른 스포츠에도 이제 선수들의 멘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세영 선수 초읽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지금 바둑이 이제 딱 중반전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중반전 시작과 동시에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조시현 선수는 4분 정도가 남아 있고요. 역시 저 자리는 무조건 좀 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흙이 중앙으로 탈출을 하지 않고 다른 데 뒀다가는 딱 한 번 난리가 나네요. 여기를 시험을 당하면은 정말 뭐 그냥 쉽게 잡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조시현 선수는 그냥 뭐 계속해서 뭐 전투할 필요 있냐? 하변 쪽 결국 큰 집은 아니어도 차지한 건 나고 흙이 탈출은 했지만 얻어간 것이 없다. 그렇죠. 네, 지금의 형세는 흙이 백이 확실히 편합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된다면은 네, 이제 백은 다시 여기를 네. 이제 막아서 단수를 치게 되면 이 막는 자리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자리고 네, 이곳을 백이 두게 되면은 흙이 차단당했을 때 살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네, 흙이 여기 우변 쪽에 막아가는 것도 물론 좋은 자리이긴 하지만 우변 쪽 막아가는 걸로는 그냥 호구를 쳐서 하변 쪽을 두텁게 해놓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백은 단수 교환까지 하고, 네. 패를 들어갔어요. 패를, 네. 그러니까 지금 김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바둑이 조금 네, 기분 나쁘게 지금 풀렸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판을 흔들어 가자 이런 뜻이죠. 지금 저 패는 뭐 누구한테 더 부담이 있는 건가요? 저 패는 백이 지금 물러나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저곳을 흙이 이기는 순간에는 흙이 두터워지는 거 외에 백의 사활이 바로 걸리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저곳은 백이 물러나 주더라도 네. 어차피 흙은 차단당하는 곳이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근데 지금 네, 지금 저 자리. 도로 차단을 하고 있어요. 저거는 글쎄요, 어떻게 되는 차단이 거죠?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김세영 선수도 백도를 뭐 끊어간다라기보다는 생각하는 지금 진행이 아마도 단수를 치고 네, 밀어서 넘어가는 것을 좀 연구를 해볼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젖히고 이렇게 딱 끼우면은 넘어가면은 양단수로
이건 이 두 점이 더 크게 잡히거든요. 네. 물론 이렇게 된다면 차단 당해도 자체로 살아는 있어요. 아, 지금 김세영 선수는 아, 부분적으로는 조금 손해지만 그래도 내 돌을 좀 살려놔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음. 지금 그 진행이 아니라면은 그 네. 진행이 뭐 집으로 너무 손해 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한 칸을 뛰고 하나, 단수를 칠 때 이런 데를 둬서 여기 이제 돌이 오면 백이 끊을 수가 없어요. 단수 쳐서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아, 네. 그러니까 여기 한 칸 띄고 입구자 정도로 둬서 지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손을 빼고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백의 경우는 일단 이 자리 너무 두고 싶어요. 네. 집으로도 큰 자리고 여기 뒀는데 흙이 또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두면은 네. 물론 당장은 안 될 거예요. 모양이 음. 커지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네. 차단하든지 이렇게 차단하든지 여기까지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백은 일단 하변을 뭐 두텁게 기분 좋게 잡아놓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김세영 선수의 이 하변 쪽과 이 한 칸 뛰는 거는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칸을 뛰려면은 네. 이 교환을 안 해놓고 뛰는 게 집으로 이득이죠. 네. 바로 끊어요. 바로 안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바로 끊는 것은 네. 굳이 저렇게까지 둘 필요 없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자, 여길 두고 이렇게 날일자를 할 때 이제 백이 첫 번째 고민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원래 그냥 날일자를 하면은 이렇게 단수로 흙의 돌을 차단을 해야 되는데 네. 단수 치고 이렇게 뚫어가면은 끊어갔던 백의 돌이 잡히거든요, 지금. 네. 굉장히 뭐 생각하기 힘든 그런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하변 쪽 흙돌은 살고 그렇죠. 네. 하변 같은 경우는 여기 뒀을 때 백은 이 자리를 거의 둬야 돼요. 그러면 네.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네요. 왜냐하면 아까 네. 전에는 네. 연결을 흙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백이 있고 이렇게 연결하면은 다 어떻게 보면 연결이 가능한데 네. 지금 백이 먼저 끊어놨잖아요. 이곳을. 네. 그래갖고 이거는 전체 돌을 조시현 선수가 잡으러 갈 수도 있겠네요. 아, 연결 두고 그런가요? 네.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물론 이렇게 타협하더라도 바둑은 백이 조금이라도 편합니다. 근데 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자체로 하변에서 살질 못해요. 딴에도 여기 딱 차단하면은 잡혔거든요. 백은 지금 과감하게 어. 다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기 네. 끼우는 거는 뭐 당연하고 네. 흙이 넘어갔을 때 그럼 흙도 좀 다른 진행이 없을까요? 근데 흙은 다른 진행 두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 다른 진행을 둔다라고 해서 여길 막고 네. 뭐 끊을 때 단수 치고 패를 들어가는 거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네. 폐 부담이 초반이라 어딜 둬도 그냥 따내버릴 것 같아요. 네, 너무 여기를. 크잖아요. 일단 그래도 막았어요. 일단 이렇게 되면 패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패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초읽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조시현 선수도 이제 초읽기에 시작이 됐는데요. 바둑은 역시 이제부터였죠. 지금은 조시현 선수가 주도권은 잡았어요. 주도권은 네. 잡았지만 아직은 중반전 뭐 초입 단계고 두 선수 모두 초입기에 들어갔고 실수 없이 마무리를 한다면은 그것이 더 대단한 겁니다. 네. 조시현 선수가 지금까지 계속 연승을 할 때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지도 이제 사범도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유리한 바둑을 좀 정리를
잘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바둑을 봐도 그렇고요. 네. 오늘 초반은 지금 아주 훌륭하게 처리를 했어요. 네. 과연 오늘은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아, 김세영 선수는 지금 팩감을 만들려고. 네. 네. 상변에 들어갔는데요. 아무래도 돌과 돌이 많이 이렇게 엉켜 있으면은 팩감의 크기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래도 상변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백의 경우는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냥 하변을 물론 뭐 빵빵 때린 것처럼 두텁진 않지만 그냥 이 자리 두면은 깔끔하게 다 잡았거든요. 아, 네. 오히려 그냥 이 자리 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두다가 네. 아, 너무 팩감이 커질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는 타이밍에 그냥 저는 지금도 그냥 지금도 그냥 네, 잡아두는 게 더 나은가요? 여기 잡아두면은 여기 패도 있고 여기 패도 있고 해서 사실상 이거를 뭐 흙이 수를 내는 수는 없어요. 네. 자, 이 자리가 돌이 오면은 둘, 넷, 여섯, 여덟, 열, 20집, 25, 30, 35, 40, 한 45집 정도의 큰 집이 나거든요. 근데 조시현 선수 지금 상변 쪽을 두는 걸로 봐서는 일단 뭐 하변을 둘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네. 흙은 지금도 패를 당장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네. 일단 흙은 이런 자리가 사실 들어가나요? 네. 이런 자리가 좋거든요. 모양을 키우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백의 약점을 노리는 이 단수를 쳤다는 건 지금 네, 패를 들어가겠다라는 들어가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자, 여길 들어간 이후에 그러면 가장 큰 팩감은 이 정도? 여기 중앙 쪽을 뚫어가는 것 네. 하나, 따내고 뚫어가고 음. 백은 탈출하고 다섯, 일단 백이 실리가 어. 너무 좋아 보입니다. 네. 네, 지금 패를 들어갔습니다. 백은 뭐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지금 빵빵 이렇게 때려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도 흙도 만약에 근데 하변 쪽에 피해가 너무 커서 상변에서 하나, 이제 득을 본다고 해도 완전히 제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득은 많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변의 집이 워낙 지금 백이 크게 났고 그리고 흙 쪽에서 좀 문제가 중앙에 이 한 칸 한 칸 띄어놨던 돌들이 완벽하게 지금 중앙을 막고 있지가 않고 백이 하변이 처리가 되는 순간 여기 날일자 건너붙이는 것, 여기로 나가는 것 이쪽 부분이 굉장히 얇아요. 네. 그것이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조시현 선수의 흐름으로 대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